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됐고, 그리고 개별 기업이 이제 좀 호재가 나타났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공장 이런 확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트위터 인수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취소했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불안 요소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에 2% 정도 넘게 하락을 연출을 했었는데, 올해 아이폰 생산을 이제 유지할 거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뭐 알리바마 이런 바이두 이런 쪽으로도 다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개별 기업이 어찌됐든 이 미국 증시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연준이 FOMC 의사로 공개를 통해서 1분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종 소비와 이제 노동시장,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이 강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이게 생각이 들면서 2분기 GDP는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좀 표명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이런 경기 침체 이슈, 이거 다 경기 침체로 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이런 미국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 코스닥이 0.8%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 같고, 매각 이슈가 사실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얘네 어차피 이 동박이라는 사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기업이 뭐 롯데든 뭐 SK든 뭐 삼성이든 뭐 LG든 여기서 얘네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이 동박 사업이 돈을 많이, 이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장 하나 증설하는데 금액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아무나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이렇게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야, 이거 우리한테 얼마 주고 팔아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럼 나는 너한테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주고 팔아도 되는 거니? 비싸게 인수해 줄 거니?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치를 다 따지고 나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걸 이 가게를 인수를 해서 얘네가 일반 사람이 했던 가게를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하겠어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래서 이런 인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그 정도 레벨인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더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하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는 개인 판단 여부지만, 어찌됐든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대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렸지, 가게를 좀 비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제 매수 주체를 좀 보니까 이 JP모건이 좀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단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네요. 오늘 왜냐면 후성이라는 기업이, 제가 후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장중에 지금 7%가량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전에 후성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성 관련해서는 한 24,5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좀 여기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을 좀 더 깨고 나서 지금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2,600원 요런 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반 정도 가지고 3만원까지 가지고 왔던 부분을 좀 대응해서
매도해서 대응해서 수익 실현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3만원 간다 이게 아니라, 이만큼 내려왔을 때 그래도 수익 현재 2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챙겨 나가겠다라는 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어찌됐든 이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매각 이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여기서 뭐 더 살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뭐 이거 손절 쳐봐야 뭐 손절까지도 뭐 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지켜보세요. 우리가 이 일진머티리얼즈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얘네 중장기적 어찌됐든 스윙 관점, 어찌됐든 향후 나중을 봤을 때 이 일진머티리얼즈라는 이 사업 자체가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가 동박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레이시아라던가 이런 헝가리 쪽으로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25년 이 수요까지는 이 공장을 왜 증설하겠어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거고, 동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넥실리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동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는 아니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냥 배터리라든가 뭐 핸드폰, 뭐 태블릿 PC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이제 굉장히 성장 쪽으로 이렇게 같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동박이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커진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소량의 가전제품이라던가 전자제품에 들어갔던 그런 동박이 지금 결국에는 자동차까지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동박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됐든 동박은 이 음극에 이게 삽입이 되거든요. 음극재. 그래서 이 음극재를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만들수록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리튬 이온이 전도가 이게 좀 높아지거든요. 어찌됐든 얇게 펴서 이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어느 정도 선점에 있는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박 자체가 머리카락보다 지금 좀 얇게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고, 어찌됐든 이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박은 어찌됐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이 동박이, 제가 계속해서 이 동박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만 톤 정도라고 이렇게 과거에 추정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150만 톤으로 약 3배, 5배가량 이렇게 급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년 기준으로 30만 톤에서 25년 어때요? 150만 톤까지 이렇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동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2차 전지가 그만큼 붐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밸류 체인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국내에서는 탑티어 중에 하나잖아요. 탑티어 중에, 그쵸? 그래서 이 동박 관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 주가만 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반 정도를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게 이렇게 취하셔야지, 이거 가지고만 계속해서 막 들여다보고 이게 언제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것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지금 뭐 동박 사업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쵸? 대기업도 얘네 왜 인수하겠어요? 이 동박 사업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에서는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수하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각 관련해서 뭐 과거에 뭐 2세 뭐 이제 2세한테 물려주면서 뭐 매각하니 많이 이런 것들 뭐 기사들 보면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하는 요인이 됐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동박 쪽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롯데랑 그리고 포스코 이런 쪽으로 좀 일진그룹을 좀 탐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누가 인수를 하던 간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기업에 이제 인수되면서 공장을 공격적으로 더 증설을 하게 된다면, 얘네는 뭐 좀 지배 구조가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주가나 이런 상품성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계속해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수급 동향도 보면은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나 이 기관들, 그리고 뭐 금투 뭐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일까지 매집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은 한 8만원 요런 부분까지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지켜보세요. 그냥 무작정 내가 현금 이거 있는데 여기다 지금 얘네가 지금 주가가 싼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시장이. 뭐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인플레, 뭐 금리 인상, 뭐 하나 뭐 해결된 거 있나요?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두셨다가 이게 좀 안정되는 부분이 내비친다면 그때 비중을 좀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런 주가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가 앞으로 향후 미래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그 성장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건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이런 스토리를 좀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일진 머티리얼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